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곽수진 뉴스 정면 승부. 창원지법 부장판사 지내신 이정열 전 판사와 함께 헌재 판결에 대한 내용 나눠보고 있습니다. 아까 저들이 이 3부에서 마칠 때 말씀하셨던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말았는데요. 좀 부연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떤 내용인지. 예, 지금 재판 결과는 제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네. 이제 검찰 입장에서 네. 보자면, 네. 그러니까 법원이 볼 때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의 공소장 내용을 보면 네. 이제 거기는 강요로 봤었거든요. 네. K 스포츠 재단이나 미르 재단 얘기를 할 때, 네. 그러니까 피해자였던 거죠. 그렇죠. 그 범죄 혐의자가 아닌데 네. 지금 특검 수사 결과에 의하면은 뇌물의 공범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은 수사를 한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 네. 이렇게 이해는 할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진실은 하나인데. 그렇죠. 그러면은 법원 입장에서 보면 네. 이 두 개가 조화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상반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피해자는 피해자. 예. 아니면 공범은 공범. 그렇죠.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아주 좋게 해석하면 예. 피해자였다가 어느 순간에 공범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 그게 설명이 돼야죠. 네, 그래야 그렇죠. 법원을 설득할 수 있고 유죄 판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근데 문제는 피해자라고 기소된 최순실 재판부하고 예. 최순실 사건 담당 재판부하고 예. 그다음 특검이 기소한 이재용 씨 담당 재판부가 지금 다릅니다. 예. 그럼 이 경우에 최순실 재판을 담당한 쪽에서 피해자가 아니고 여기 공범 같은데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다음에 특검이 기소한 부분에 있어서는 네. 아니 공범이 아니고 피해자 같은데 피해자는. 이렇게 볼 수 예,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뒤집어져 버릴 수 있어요. 그렇네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예. 예를 들어서 살인 사건이 났는데 네. 용의자로 두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예. 분명히 둘 중에 하나가 살인범인 건 맞는데 네.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 경우에 기소가 따로따로 되면 둘 다 무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 위험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게 특검법상의 한계이긴 한데 예. 그러니까 특검의 수사와 일반 검찰의 수사 결과가 지금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어느 한쪽이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을 특검법에 줬어야 되는데 아니면 지금 현재 검찰에도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이거를 네. 조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향후 그냥 재판 결과까지는 예단을 못해도 네.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 이게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참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도 어렵지만 이 전문적으로 들어가기니까 더 어려워지는데 좀 쉬운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예. 탄핵 과정이 어떻게 되니까 이제 이게 현재의 발표 과정. 네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뭐 예. 표결한다, 평의한다, 뭐 주문 만든다. 한번 예. 쭉 설명을 해 주시죠. 전반적으로. 일단은 원칙적으로 판결문, 그러니까 결정문을 네. 재판관들께서 작성을 하셔야 되지만 네. 연세도 있으시고 예. 바쁘시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보조하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연구원들. 헌법연구관. 네. 예. 헌법연구관들이 일단은 초안을 좀 잡습니다. 예. 그런데 그 초안을 잡을 때 그냥 잡는 건 아니고 예. 구조가 이제 전속연구관이라 그래서 예. 그 재판관한테 속해 있는 연구관이 있고 예. 공동연구관이라서 풀제로 있는 연구관이 있는데요. 그렇군요. 하여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는 예. 인용과 기각 두 개로 쓰는 게 아니고 예. 하나하나 쟁점마다 다 쓸 겁니다. 예. 특히 예를 들어서 이 구조가 사실관계가 인정이 되냐 인정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예. 인정되더라도 이게 법 위반이냐 아니냐, 위반이라고 보는 경우 아닌 경우 예. 위반이더라도 이게 중대하냐 아니냐 예. 중대하다고 보는 경우 아닌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네요. 그 과정에 따라서 여러 개의 초안이 있을 거고 예. 그 초안 중에서 재판관들이 선택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회의를 한 다음에 예.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투표를 합니까? 표결을 합니까? 그것은 어느 안을 채택을 하겠다라고 예.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선거할 때 그런 투표가 아니고 예. 그걸 가지고 의견을 표시를 하고요. 예. 그렇게 해서 하나의 결정문으로 완성돼서 들어가게. 그럼 11시 발표 이전에 예. 보통 몇 시간 전에 그 결정이 될까요?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사실 생각을 하고 계실 거고요. 네. 그리고 그것을 정하는 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근데 구체적으로 몇 시에 한다까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럼 지금 시간이 오후 8시 20분 전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미 헌법재판관들은 자기가 결정할 내용을 다 정해놨다라고 결정을 봐야 하셨고요. 되겠죠. 예. 그럼 내일 아침에 회의를 아침 8시에 네. 출근하셔서 예. 일단 회의를 하시겠죠. 네. 회의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의견을 듣고 이거 표결을 갈까 말까 아니면 소수 의견 낼까 말까 이거를 논의를 하실까요? 그런 구조는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자기 의견이 소수 의견이 될지 아닐지도 현재는 모르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용이 다수일지 기각이 다수일지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른다. 예, 그러니까 그 중에서 나는 그 안을 채택을 하겠다라고 하고 네. 그걸 모은 결과 어느 쪽이 다수냐에 따라서 자신이 낸 의견이 다수 의견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닌 게 소수 의견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때 다수와 소수라는 게 또 인용과 기각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본 다수와 소수일 수도 있지만 예. 쟁점별로 또 견해가 갈릴 수가 있습니다. 주심이 먼저 하십니까? 소장이 먼저 하십니까? 그건 주심이 먼저. 아, 그렇군요. 참 오늘 돼 있었으면 더 많이 여쭤보고 싶은데 이 시간이 훅 지나갔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나와서 인터뷰해 주십시오. 아유,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정열 전 판사였습니다. 경제적 남자들, 이건 여기가 전문이지. 무서운 변화에 맞서 우리는 무엇을 대비하고 기회로 만들 것인가. 한국 경제, 세계 경제를 통찰하는 세 남자의 경제 토크. 참 정치 이야기를 하고 또 재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걱정은 늘 경제죠. 벌써 세종시의 전셋값이 8천만 원 정도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만 오늘 부동산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 현주소 진단하고 바람직한 모습과 대안 고민해보는 늘 이 부동산 문제의 전문가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또 대한민국의 경제 문제 또 이분 이야기 안 할 수 없죠.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얼굴 더 좋아지셨네요. 예? 예, 최근에 책을 출간하고 나서요. 예. 좀 쉬었습니다. 나의 부동산 호구 지수. 그죠? 호구라는 말이 뭐죠? 호구라는 건 사실 뭐 업체들한테 쉽게 낚이는. 예. 뭐 피싱 잘 당하는. 사실 뭐 좋은 의미는 아닌데. 예. 사실 우리가 이제 뭐 경제 호구라는 표현 사실 쓰면 안 좋겠죠. 근데 네. 예. 실제로 조금만 알면 되는 문제인데도 소홀히해서 사실 당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저 책에 나오는 부동산 호구 지수 있죠. 네. 좀 알려주세요. 어떤 의미인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 이제 제가 낸 대한민국 경제학이라는 책인데요. 네. 거기에 보면 각 이제 뭐 금리, 환율, 뭐 예. 부동산, 주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총망라하셨더라고요. 네, 12개의 챕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각 주제별로 네. 이제 한 8개 정도의 테스트 문항을 내는데요. 네. 뭐 부동산 같으면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주택 가격의 선행 지수 역할을 하는 게 뭐 주택 거래량이다. 네. 또는 뭐 이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를 알고 있다. 예. 뭐 이런 이제 뭐 그런 이제 이 질문들이 있고요. 네. 그 질문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따라서 네. 예, 자기가 스스로 이제 호구인지 예. 또는 왕호구인지 또는 뭐 전문가 수준인지 예. 이런 걸 평가할 수 있겠죠. 제가 어디 세미나나 이렇게 강연을 가면 우리 선대인 소장 이름을 반드시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지수는 소비자 물가를 100으로 놓고 보면 130 정도 된다. 그 숫자가 아직 안 변했나요? 아니면 더 올라갔나요? 아니요, 이제 뭐 그게 시기마다 다르니까요. 네. 예를 들면 뭐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고 네. 또 주택 가격은 떨어진다면 네. 이제 그거는 그 지수는 떨어지겠죠. 떨어지겠죠. 반면에 예.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 예. 주택 가격이 더 올라갔다. 예. 그러면 그건 그 지수는 또 더 올라가겠죠. 최근에 더 올라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 소비자 물가는 뭐 이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았는데 네. 주택 가격은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많이 올랐으니까요. 올랐죠. 예. 그 지수는 뭐 다시 좀 떨어지다가 올라갔다고 봐야겠죠. 최근 2, 3년간에. 예. 네. 바로 여쭤볼게요. 집 네.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이런 질문 바로 들으시죠? 그죠? 이거 사실은 마지막에 좀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 예. 근데 저는 바로 질문 드려볼게요. 예. 워낙 저는 뭐 궁금해서 일관되게 이야기했던 게 예.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사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예, 예. 뭐 지금도 예. 그 최근 한 2년여 정도 집값이 올랐던 것도 예. 대부분 사상 최대의 가계 부채가 예. 증가하는 걸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올랐던 것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집값이 오를 땐 되게 위험하다는 경고를 계속 했었던 거죠. 예.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인구가 계속 늘었다. 예. 또 특히 그 중에서도 뭐 집을 사주는 연령대 인구가 많이 늘었다거나 또는 우리가 뭐 소득이 늘었다. 이렇게 되면 그 흐름을 타고 이제 주택 시장이 이제 호황을 누리는 거니까 네. 그때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뭐 이 집을 사도 크게 자기 소득을 가지고 산다면 네. 그게 위험하지 않을 수 있는데 예. 그런 요인이 없이 그냥 이렇게 이 가계부채라는 이른바 돈의 힘으로 밀어 올린 거거든요. 네. 그렇게 샀을 때는 그 대열에 자기가 소득이 안 되는데 뛰어들었다가 네. 이 부채의 힘으로 올라갔던 건 또 부채
부채를 더 내기 힘들거나 네. 금리가 오른다 해서 이렇게 이자 부담이 늘어나든가 하면 네. 네. 이게 또 금방 급락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사는 분들이 되게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제 우리 선대 소장이 말씀하시는 무리하게라는 표현은 자기의 소득과 지출 대비 부담할 수 있는 주택 부담 비용 이 말씀이신 뭐 거죠? 그런 거죠. 근데 네. 그걸 뭐 자꾸 일률적으로 몇 %냐 뭐 이런 식으로 묻는 분들이 그거는 있는데요. 뭐 그거는 일률적으로 답할 수 있는 건 그럼요. 아니고요. 예, 예. 뭐 가계 소득별로 예. 다 다르기 때문에 또 구매하는 주택 네네. 비용마다 틀리는 다만 자기가 이걸 했을 때 예.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거나 예. 또는 이게 자기가 뭐 실제로 지금은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금리가 오른다거나 네. 또는 자기 뭐 소득이 또 일정하게 준다거나 예. 뭐 이런 사정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당장 위험해질 수 있다면 그것도 사실 무리해질 수 있다는 거죠. 금리와 소득 말씀하셨으니까 네. 지금 상황에서 금리가 내릴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소득은 그렇게 오를 봅니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명쾌하시네요. 단순 네. 명쾌하시네요. 아니 뭐 바로 이야기해야죠. 뭐. 그렇죠. 금리는 지금 뭐 알다시피 지난해 말에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인상했고요. 네. 올해도 지금 대략 한 뭐 세 두세 차례 번. 이상 예.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네. 당장 3월에도 지금 미국 연준이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가 14, 15일 날 그렇죠. 열리니까요. 네. 며칠 안 남았는데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 만약 올해 세 차례 올린다고 하면은 네. 연말이 되면 1.25%가 되거든요. 예. 미국 금리가. 예, 예. 그러면 한국이 지금 안 올리고 있으면 1.25예요. 네. 그러면 한국 금리가 1.25고 미국 금리가 1.25일 때 네. 국내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 자금들이 네. 그냥 한국에 계속 다 머물러 있겠냐는 거죠. 네. 안 있을 그럴 수 있죠. 있을 수는 있으나 주식시장이 확 올라버리거나 그러면 그죠. 물론 뭐 한국 경기가 예외적으로 좋아진다거나 다른 네. 요인들이 되게 그 다른 경제적인 요인들이 다 좋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죠. 예. 지금 상황으로 갈 때는 오히려 미국 경기는 더 잘 회복되는 편인데 한국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지난해가 어렵고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까? 예. 이런 이제 걱정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청취자분들 말씀이 네. 지금 경제 상황이 IMF 위기보다 더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의 외환위기다 네. 또는 2008년 경제위기다 이런 것들은 네. 1, 2년 정도 지났을 때는 사실 바로 회복이 됐었고 네. 예를 들어서 외환위기 직후인 뭐 2000년에는 경제 성장률이 제가 기억한 10% 가까이 됐거든요. 네. 반면에가 아니라 2008년에도 2009년은 한 6% 성장을 예, 했었습니다. 예. 예. 근데 그런 것들은 금방 또 일시적인 고통은 크더라도 이제 견디면은 네. 좋아진다는 이제 희망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 2%대를 몇 년째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사실 이런 게 더 견디기가 힘든 거죠. 예. 사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골병 들대로 드는 사람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는 거고요. 그 부동산 시장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그 부분이 네. 굳이 내수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은 네. 중국이 지금 우리 사드 문제로 네. 때리기 시작을 하면 제주도에 네. 와 있는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고 네. 이런 문제가 결국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네. 국내 땅이니까 국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게 단순히 국내 문제만은 아닐 거라는 말이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제주도에 최근 한 4, 5년 이상 올랐죠. 예. 한 5, 6년 가까이 되나 봅니다. 5, 6년 가까이 오른 건 물론 이제 수도권 인구가 이제 제주도로 많이 내려간 영향이 큽니다만 네. 어쨌거나 중국의 투자자분들이 들어오면서 땅값, 집값 올려놓은 측면도 상당히 있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제 그렇게 그냥 국내적인 요인만 아니고 예. 또 한편으로는 국내에 이렇게 자금이 들어왔을 때 그게 네. 뭐 꼭 부동산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그게 전체 이제 주식시장이나 자산시장을 떠받치면서 네. 부동산 시장도 일정하게 유지해지는 힘이 되는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든지 또는 네. 중국이 자본을 뺀다든지 하면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네. 오늘 파이낸셜 타임스를 제가 네. 오다가 읽으니까 파이낸셜 타임스 전면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네네. 전면에 뭐가 나왔냐면 네. 우리나라 거는 파이낸셜 뉴스입니다. 그렇죠. 예. 아니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영국 여쭤봤습니다. 네. 영자신문 파이낸셜 네. 타임스를 읽어 전면에 뭐가 네. 나왔냐면 일면에 그 남북한 문제와 미국과 중국 간의 네. 대리전 네. 네. 양태가 네. 나오고 이면에는 삼성과 아이폰의 CIA의 어떤 해킹 문제가 나오고 네. 그다음에 또 남북한 간의 문제와 중국 간의 어떤 갈등 네. 문제가 나왔단 말입니다. 네. 네.
경제적 상황이 이런 정치 외교적 상황에 비하면은 거의 녹록지 않을 거라는 건 쉽게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국정의 이 상실 아니면 네. 뭐 혼돈 상태? 네. 그러면 경제학자로서 또 경제인으로서 네. 충분히 청취자분들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극적인 게요. 네. 컨트롤 타워가 사실상 없는 상태죠. 네. 근데 뭐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소용돌이로 이 뭐 끌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네. 예를 들면 직접적으로는 사실 경제적 이슈가 아닌데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경제적 타격을 당장 입고 있잖아요. 네. 중국은 뭐 사실 사드 배치 초반부터 경고를 했었는데 단계적으로 계속 보복의 수위를 올려가겠다라는 예. 시그널을 보냈었고 예. 실제로 최근에 이제 우리가 사드 배치하면서 또 중국은 관광객 전면 중단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 근데 이게 뭐 중국으로서는 나름대로 만약 이제 새로운 정부가 탄생한다면 그게 좀 전향적인 자세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압박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네. 어쨌거나 그 사이에서 지금 뭐 중국 우리가 이제 중국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의 한 4분의 1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비중이 큰데 그게 이제 타격을 받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뭐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 출범했잖아요. 네.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했는데 그냥 남의 나라 이야기인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대외적으로 지금 뭐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네. 특히 뭐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까지도 예. 뭐 환율 조작 대상국으로 이렇게 뭐 보겠다 뭐 이런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뭐 품목별로 일부 이제 반덤핑 관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계 관세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부과하겠다 이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경제 문제이지만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이렇게 아주 현명한 전략들을 써가면서 풀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정치적인 어떤 리더십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우리가 빨리 좀 새 출발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좀 내일 탄핵, 뭐 개인적으로 사실 뭐 탄핵이 좀 인용이 돼서 그냥 새 출발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자, 새 출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새 출발한다고 내일 아침 당장 경제가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태는 이미 탄핵 심판이 인용되든 기각이 되든 예. 박근혜 정부 자체는 국민들 마음속에 이미 버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부가 계속 오래 가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 그거는 뭐 당위성의 문제이기 네. 때문에 네. 경제인으로서의 생각할 때는 이제 청취자분들에게 드릴 수 네. 있는 말씀은 자, 선대인 소장도 그러고 많은 경제인들이 네. 정직하게 국민들에게 지금 경제가 녹록지 않으니 네. 우리가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 이 말씀을 네. 다 한단 말입니다. 근데 네. 국민들은 또 시민들은 청취자분들은 들으시는 분이 있고 또 무시하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네. 이런 사태로 온 거 아니겠어요. 네. 자, 그러면 대응책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네. 뭐 빨리 고정금리로 네. 갈아타세요. 부동산 네. 처분하세요. 네. 뭐가 제일 좋은 일반 가게에게는 드릴 수 있는 말씀일까요? 뭐 부동산 문제에 국한해서 국한하면. 먼저 좀 예. 말씀드리면 예. 저는 사실 뭐 부동산을 처분하라 팔라 이런 이야기까지는 잘 안 합니다. 예. 왜냐하면 예. 위험해 보여도 이게 네. 사실은 또 이 단기적인 어떤 상황에 따라서 집값이 사실 널뛰듯이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뭐 섣불리 말하기는 힘들지만 다만 네. 적어도 무리하게 막 여러 채씩 빚을 내서 갖고 있는 분들은 네. 저는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네. 그리고 빚 부담이 많다면 예. 그리고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네. 금리가 일정하게 인상됐을 때를 감안해서 그 이자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좀 면밀하게 이제 지금 점검해야 될 시기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고정금리로 갈아타라 이렇게 일정하게 큰 방향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문제는 금리 인상의 속도 이런 것들을 쉽게 가늠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또 네. 한편으로는 그 고정금리로 갈아타라고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고정금리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기본적으로는 소득에 비해서 이자 부담이 많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빚을 많이 냈기 때문에 예. 저금리라고 하더라도 이자 부담이 많은데 예. 대체로 아직까지는 변동금리가 이자 부담이 적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정금리 당위적으로는 고정금리를 하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 하면서도 결국은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어쨌거나 좀 요약하자면 네. 그래도 지금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가계부채 다이어트에 나서셔야 되고 네. 특히 이자 부담이 지금 현재 수준이 아니라 네. 미래의 시점에서 자기한테 얼마나 큰 부담이 될지 감당할 수 있는지 면밀히 네. 따져야 될 시기다.
알겠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들으시고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선대인 소장. 고맙습니다. 예, 선대인 소장이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미안해 아들. 미안했던 친구들아. 터질 수도 불날 수도 있는데 아무 부탄이나 사다 썼습니다. 이젠 좋은 부탄만 쓰겠습니다. 위험하면 스스로 꺼지는 좋은 부탄. 좋은 부탄은 흔들면 소리가 나네. OJC. 연아가 좋아할 수 평창수. 맑고 시원 평창의 깨끗한 수 평창수. 청정샘물 올림픽을 응원해요 평창수. 응원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상처는 직접 치료하면서 잇몸은 왜 직접 치료 안 했을까? 잇몸을 생각하면 당연한 이치. 이치는 붓고 피나는 잇몸을 직접 치료합니다. 닦으면서 치료하는 요즘 잇몸약 이치. 부채표 동화약품. 안녕하세요. 창업 컨설턴트 이랑주입니다. 제가 창업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KT 성공팩. 매장에 필요한 인터넷, 와이파이, 카드 단말기, CCTV 등 전화 한 통이면 설치부터 AS까지 한 번에 가능하죠. 창업 필수품 KT 성공팩 1588-0114. 카누가 라떼를 만들었습니다. 카누니까 라떼에도 깊이가 있습니다. 좋다. 세상에서 가장 설레는 카페 카누 라떼. 안녕하세요, 조정석입니다. 오늘 아침 거울을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도 괜찮았는데 오늘은 더 괜찮은데. 아이오페멘 트리플 리프트 세럼으로 남자 피부를 더 탄탄하게. 좋은데? 이러다 난리 나는 거 아니야? 0415번님, 진짜로 탕탕탕 하고 탄핵했는데 하야하신다면 어떡하죠? 이건 제가 답드릴 수 있습니다. 탕탕탕 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탄핵입니다. YTN 뉴스 FM 뉴스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 YTN 라디오 곽수진의 뉴스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인터뷰 전문은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은지, 작가 홍기, 강현지, 기술감독 신동의 황보와 진행의 곽수진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